네, 시장 구경 신나게 하고 왔더니 벌써 생방송 혼조업소의 마지막 소식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번 소식은 권미란 리포터가 준비하셨죠? 네, 저는 아주 똑똑한 건강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쌀쌀한 요즘 뇌혈관 질환 환자들이 부쩍 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가 뇌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 뇌혈관 질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중 6초에 1명씩 뇌졸중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질병, 뇌혈관 질환에 대해 오늘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치의로 아침 일찍부터 병원으로 컨셉을 좀 잡아봤습니다.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가 뇌혈관 질환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게다가 전 세계 인구 중 6초에 1명씩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서워. 제가 더 무섭네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이곳에서 뇌혈관 질환과 관련된 특별한 강좌가 열린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고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세계 뇌졸중의 날을 맞아 열린 도민 건강 강좌. 이른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도민들을 위한 다양한 검진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침 이른 시간부터 오늘 행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선 오늘 행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도민들을 위해서 뇌졸중의 날 건강광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세계건강보건기구 그다음에 세계뇌졸중학회에서는 이와 같은 뇌졸중의 날을 정해서 뇌졸중에 대한 경각심을 전 세계인들한테 알리고 보다 효과적인 예방과 치료 방법을 저희가 이제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바로 지난 10월 29일이 세계 뇌졸중의 날이었는데요.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에서 마련한 건강 체크 프로그램. 먼저 혈압 체크, 혈당 검사, 그리고 총 콜레스테롤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보니까 아까 피도 뽑고 혈압 체크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검사들이 진행되는 건가요? 저희는 공복시 혈당 검사랑요, 그리고 총 콜레스테롤 검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혈압 검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 세 가지만 검사를 하면은 네. 뇌혈관 질환이 검사가 되는 건가요? 보통은 위험인자 중에 보통 고혈압, 당뇨가 보통 위험인자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면 내분비내과라든지 진료를 의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무료 검진이 예방에 참 좋겠네요. 네네네. 이렇게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뇌혈관 질환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심뇌혈관 질환 환자들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관심도 높더라고요. 아니 아까 정말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무료 검진 받아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래도 이런 것 때문에 혈압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도 당뇨도 그렇게 안 높았는데 오늘 보니까 당뇨가 높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씩 좀 자주 좀 해줬으면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당뇨나. 그런 것 좀 많이 행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뇌혈관 질환 중에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뇌졸중은 뇌출혈하고 뇌경색을 함께 말하는 건데요. 출혈은 터지는 병이고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히는 병이죠. 이 두 가지 다 전부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치료를 하더라도 뇌가 손상된 부분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혈관이 터지든 막히든 둘 다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거죠.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뇌. 뇌혈관에 이상이 생기면서 뇌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질병이 바로 뇌혈관 질환인데요. 뇌혈관이 터질 경우에는 뇌출혈, 그리고 혈관이 막힐 경우에는 뇌경색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뇌혈관 질환이 과거에는 노인 질환으로 인식됐지만 최근에는 젊은 분들의 돌연사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행사에서는 이 뇌혈관 질환을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강의도 마련됐습니다.
먼저 뇌졸중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강연을 준비했고, 두 번째 강의는 뇌출혈의 중요한 원인인 뇌동맥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저희 센터의 양태희 교수님이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뇌졸중은 무엇보다 예방이랑 응급 대처가 정말 중요할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근데 뇌졸중은 갑자기 온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전초 증상이 있을 것 같아요.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왔다가 금세 증상이 좋아진다든지, 혹은 말이 갑자기 안 나왔다가도 금세 좋아지는 증상인데,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도 이거는 곧바로 큰 뇌졸중이 오겠다고 하는 신호기 때문에 증상이 없어졌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빠른 시간에 병원을 방문하셔갖고 그 같은 증상이 왜 생겼는지 정확히 원인을 찾아낸 다음에 곧바로 치료를 하는 게 이와 같은 기억해둬야겠어요. 진짜 뇌졸중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뇌졸중은 시간을 다투는 질병인 만큼 예방이 중요한데요. 뇌졸중 자가 진단법 따라해보세요. 팔을 앞으로 들고 10초 동안 버티기. 그리고 양손을 힘껏 주먹을 쥐어보기. 어떠신가요? 되네요. 다행히. 네, 자신의 건강 수시로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센터장님의 강의 내용을 놓칠세라 열심히 메모하고 네. 경청하는데요. 강의 시간 내내 집중도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객석도 저희 스튜디오도 모두 앞으로 나가더라고요. 1시간 반 동안 3가지 강좌 하나 들었잖아요.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뇌동맥 검사를 해서 미리 자기 병을 먼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검사도 중요하고 또 먹는 것도 예방도 중요하고요. 또 운동도 주교수가 중요하고. 모두 아셨군요. 예.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예방법은 식습관. 마침 강의가 끝나고 저염식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저염식 체험을 위한 4가지 음식들이 앞에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소고기 주먹밥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식사 때마다 매 끼니 단백질을 적정량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소고기를 활용해서 그다음에 채소, 잡곡밥을 활용해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방울토마토 마리네이드라고 해서 이거는 감식초 드레싱을 활용해서 준비를 한 채소랑 과일이고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언뜻 네, 보면 맞아요. 일반 음식이랑 다른 점이 없어 보이는데 네네. 차이가 있다면 염분을 낮춘 거죠. 네. 아, 실은 제가 짜게 먹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간이 센 걸 좋아하는데 네. 맛이 있을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요리 자, 우선 소고기 권면한 리포터가 가장 싫어하는 주먹밥부터 스타일이거든요. 크니까. 맞습니다. 건강식. 근데 일반 주먹밥이랑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좀 싱거울 것 같아요. 정영선님께서 직접 만드신 건가요? 맛있단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마리네이드인데요. 저염식이죠? 그렇습니다.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네네. 만드셨네요. 이거 맛있네요. 아까 거니. 드레싱이 입맛을 많이 싱거웠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중에 판매하는 샐러드 소스 같은 경우에 염분 함량이라든지 지방 함량이 높아서 이렇게 댁에서 이렇게 만들어 드시도록 이렇게 조리법도 소개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강좌를 정말 열심히 들었는데 네. 영양사님께서 6가지 올바른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네. 한 번 더 정리 부탁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한국인들이 김치, 젓갈, 장아찌, 국찌개류를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염분 함량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드시되 양을 조금 조절하시거나 이렇게 좀 대체하는 방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적절한 운동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음주, 그다음에 흡연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되고, 스트레스도 좀 덜 받으시는 방법으로 좀 생활 습관을 교정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올바른 생활 습관 기억해 주세요. 드디어 저염식 체험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죠. 아침부터 오시느라 배가 고팠는지 다들 정말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인기 좋은데요? 시장하셨나봐요. 아니 아침 일찍 먹어서 네. 점심시간 돼서 그냥 먹어보는 건강을 위해서 아니, 드셔보니까 어떠세요? 좀 싱거운데 몸에 좋다니까 먹었죠. 그렇죠. 싱겁게 먹어야 건강에 좋대요. 잘 안 되죠. 그렇죠. 오늘 강좌 3개나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이제 내가 좀 평상시에 먹는 음식이라든가 하는 행동, 뭐 운동 이런 걸 좀 주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버님 고기 좋아하시는구나. 고기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그럼 앞으로 건강 관리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이제 좀 고기 덜 먹고 야채 많이 먹고 술도 조금 뺏기고 운동 많이 하고 그런 거죠. 하실 수 있어요. 뭘 안기로 지루해. 화이팅! 쉽지 않죠.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순서 건강 설문조사가 진행됐는데요. 꼼꼼하게 체크를 합니다.
뇌졸중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기 때문에 네. 뇌졸중의 의심 증상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 마비,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온다거나 혹은 언어 장애가 갑자기 생기면 병원을 그 즉시 찾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분들의 관심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심뇌혈관 질환. 올바른 생활 습관과 검진으로 똑똑하게 예방하세요. 네, 잘 봤습니다. 네,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흔히 중풍이라고 불리는 뇌졸중은 정말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네. 정기적으로 검진이 중요하고요. 또 이런 건강광자를 들으셔서 미리미리 예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발병을 하게 되면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무조건 그 후유증이 남는다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네. 예방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뇌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아까, 똑똑한 관리가 필요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아까 네.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갑자기 팔다리 한쪽에 마비 증상이 있거나 언어 장애가 오거나 심한 편두통이 계속될 때에는 네.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될것 똑똑한 같습니다. 건강 정보 소식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